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하대학교 중위입학사정관 노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수시 및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전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인하대학교 입학처에서 최종 지원 전략 관련 안내를 항상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2022학년도 정시 모집 관련 영상을 총 3편 준비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 순서인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주요사항 안내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정시 모집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모집 인원 증가 및 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수험생 여러분께서 어떤 기준으로 대학을 지원해야 할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인하대학교 입학팀장님을 모시고 정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하대학교 입학팀장 최원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시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인하대학교는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 인하대학교가 얼마나 매력적인 대학교인지 대외적인 성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이 인하대학교 안내하고 있지만 또 오늘 또 핵심적인 부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하대학교는 뭐 취업률 하면 가장 우수한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네. 그 부분을 빼고는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 저희가 단순 수치로만 비교했을 때도 한 70%로 한 8위 정도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 이 취업을 해서 그 회사를 좀 쭉 유지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지 취업률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오히려 순위가 또 점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3.2%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취업을 할 때 과연 이제 수험생들이 인하대 그러면 인하대 와서 이 눈높이에 맞는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취업을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어떤 중소기업보다도 대기업, 중견기업, 또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을 또 우선시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순 취업률 수치보다는 굉장히 높게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취업의 양이 아니라 취업의 질이 높은 대학,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다음 설명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겠지만 2022년 2학년도 이제 QS 세계대학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취업 역량 평가 부분에서는 9위를 국내 대학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이 지표를 보면 이제 단순 취업률뿐만 아니라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취업의 과정까지도 같이 본다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는 뭐 매우 높은 그런 어떤 역량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옆에 보시면 이제 그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게 또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단계 BK21 사업이 또 선정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현재 단순하게 봤을 때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국내 9위 대학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데를 합쳐서 9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순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수험생 커뮤니티를 가끔 들어가서 학생들이 인하대학교를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를 가끔 검색해보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인풋 대비 좀 아웃풋이 훌륭한 대학이다, 이런 맞습니다. 인식이 많은데, 물론 처음에 입학하는 자원도 훌륭하겠지만 인하대학교에 아마 좀 훌륭한 아니면 특징적인 교육 시스템 덕분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특히 또 다중전공 제도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취업이 좋다라는 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우리 학생들의 성과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아마 교육일 텐데, 자료 화면에 나가고 있겠지만 우리 인하대의 경우에 이제 부전공, 보수전공, 아마 다른 대학도 다 이런 부분은 있을 건데요. 포인트는 의무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겠지만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등 학생들한테 다양한 어떤 융합 전공의 기회를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학 때는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해서 기간 중에 3과목만 이수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고, 짧게 이제 이런 전공의 어떤 기회를 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좀 더 스펙트럼 넓게 가져가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학과는 공과대학이 총 한 21개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학부터 예술체육학부까지 다양한 그런 전공이 있고, 이런 전공을 토대로 융합 전공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기틀을 저희가 이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뽑았던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이제 5개 학과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학과는 뭐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장학금 혜택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장학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 트렌드가 또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인하대학교는 단일 캠퍼스 치고는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중전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수험생들에게 메리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입학 상담을 하다 보면 정시 모집 전형으로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전과제도도 좀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죠. 전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전과제도는 저희가 뭐 화면을 마련을 못했는데요. 그 어떤 학과 모집 인원의 30%를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학과에서 전과가 용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인 학과다. 그러면 이제 30%인 30명을 더 운영을 해서 130명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하고요. 이 퍼센트가 아마 타 대학 대비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포인트는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문계열도 자연계열 학과로 전과가 된다라는 부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약 조건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 학과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또 선수 이수를 해야 된다든지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하겠지만, 파격적으로 이제 인문계 학생들도 자연계 쪽으로 선호하는 뭐 공대 쪽으로 많이 전과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회,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4학년 1학기 때까지 전과가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가 원하는 학과로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과는 이제 영어 시험과 학과 GPA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1학년 때 만약 뜻이 있다고 하면 전과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도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전과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융합적인 그런 학사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1학년 때 고민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정시 모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정시 모집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인하대학교는 어떤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우선 아마 뭐 지금 시청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뭐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뭐 특히 올해 이제 수학이 또 한 과목을 합쳐져 가지고 성적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학력 인구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변수가 있는데,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단 모집 인원부터 보시면 지금 이제 3개년도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21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쭉 보시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인하대는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시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23.3%에서 31.1%까지 좀 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이걸로 짐작하시겠지만 정부에서 얘기하는 한 30%를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군별도 좀 다양하게 인하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군을 보시면 뭐 가군, 나군이 좀 많긴 하지만 다군도 많은 학과에 포진이 되어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실기 전형도 꽤 많은 학생들을 또 뽑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수능 100% 전형이 대부분이고, 실기 전형만 이제 일부 수능과 실기가 섞여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 모집 인원이 이제 수능 실기 실적을 빼면 한 1136명인데, 요거는 이제 수시에 입월되기 전에 인원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조금 더 입월이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많은 인원을 뽑는 대학에 속하고, 아마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30%로 뽑는 대학이지만 그래도 인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도 올해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맞습니다. 그럼 수험생들이 정시 모집 지원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네.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집 인원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별로 그 수능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하대의 특징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또 이제 입시 결과를 그냥 단편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충원되는 걸 고려하셔가지고 실질적인 경쟁률 이렇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외에도 아마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 대학에서 정시 모집 비율이 선발 비율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혹시 입시 결과가 어떻게 좀 변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뭐 당연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표가 나가고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그 언론 기관에서 이제 보도한 자료를 저희가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2021학년도까지 이제 서울 수도권 상위 한 15개 대학이, 뭐 우리 인하대가 당연히 속해 있겠지만 한 13,500명 정도를 수능으로 뽑았는데, 올해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9,300명 정도 약
뽑게 됩니다. 그래서 한 5,700명 정도가 이제 단순 증가하는데 여기에 또 수시 2월 인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서울 상위 15개 대학을 쭉 이렇게 펼쳐놓고 100분위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단순하게 봤을 때도 국수탐 100분위 합계가 세계 한 267점 정도였다가 한 260점 정도로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7점이기 때문에 단순 한 과목당 100분위는 한 2.4 정도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결과 하락이 좀 상당 부분 예상이 되고, 이건 뭐 인하대뿐만 아니고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다 해당될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조금 이제 학교의 어떤 뭐 레벨 차이가 나겠지만 이제 조금씩 더 100분위가 낮은 뭐 입시 결과 나타냈던 대학들은 더 크게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입시 결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그렇죠. 안타깝지만 인하대 지원 혹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학교를 조금 더 인하대를 좀 고민할까 말까 했던 친구들도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통합형 수능이 시행됐는데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뜨거운 화두였는데요. 특히 수학 과목에서 문이과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많이 언급이 됐어요. 혹시 그렇죠. 이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거 뭐 상당히 좀 뭐 아직까지 분석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언론에 이제 공개되는 걸 참고했을 때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등급하고 2등급을 좀 비교해 봤을 때 1등급 받은 학생들이 전체에서 한 22,200명 정도가 아마 1등급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19,882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기존에 아마 이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1등급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 1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 미적분 기하를 합치면 거의 뭐 한 90%가 될 것이고,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한 10% 정도만 된다는 거죠. 이제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한 20%.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수학 1, 2등급 맞은 학생들 중에서 이과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또 인문계를 열어주는 학교로 혹은 뭐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높아졌다. 이게 올해 아마 큰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그럼 인문계 학생들이 조금 더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도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이제 지금은 정시지만 수시에 관련된 전략도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체제가 변경된 첫 해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예측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인하대학교는 정시 모집을 어떻게 선발할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인하대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 100% 전형으로 뭐 정시 일반의 경우는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로,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 과학은 자체 변환 표준 점수로 이루어지는데요. 한국사가 이제 5% 정도 반영이 되고, 수학은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야 하지만 이제 응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문계의 경우는 이제 비슷한데요. 국어는 뭐 변함이 없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게 다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계 학생들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영어는 마찬가지로 등급별 환산 점수, 그 다음에 탐구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탐구, 과탐에 관계없이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계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능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반영 비율은 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인문 계열의 경우는 이제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사회 과탐 20%, 그 다음에 한국사가 5%가 되겠고요. 자연 계열은 반대로 수학이 30, 국어는 20%, 영어 20%, 과탐 25%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사가 5%이기 때문에 이 한국사는 거증 학생들이 더 만점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수험생들 생각해야 될 게, 이 100점이 아니라 95점 중에서 국어가 30%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문계의 경우에 국어 비율이 약 1.5% 정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게 약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연계의 경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사 때문에 수학이 조금 더 높아지는다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인문계열 중에서 그 지금 보시면 공간정보공학과부터 간호학과까지는 수학 비율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계열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을 점수를 좀 잘 받고 과탐 점수가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 학과 중에서 자연계를 열어주는 이 4개 학과에 응시했을 때 유리하겠죠.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어 등급 관련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어 등급은 이제 아마 학교 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2등급과 1등급 차이가 별로 없고요. 올해 특히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3등급까지도 뭐 조금 등급 차이가 좀 적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3등급까지는 뭐 크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4등급부터는 이제 조금 격차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특히 수능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하는데 1등급을 받은 학생 수험생이 6.25포인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3등급까지 학생의 누계를 보니까 53포인트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하대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 격차가 좀 적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모집 단위별 군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인하대가 가군, 나군을 주로 많이 활용하지만 다군에도 뭐 많은 한 200명 가까이 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학과가 이제 군별로 섞여 있고 또 점수대별로 이렇게 좀 차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뭐 정보통신, 전기, 전자 이렇게 섞여 있고 또 입시 결과가 조금 이제 이렇게 높고 낮음에 따라서 좀 여러 개 학과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인하대만 바라보는 학생들한테는 좀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문계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분포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형 일정에 대해서 언급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건 다 이미 공개되어 있지만 원서 접수는 12월 30일 목요일부터 1월 3일 월요일 6시까지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서류 제출 기간은 이제 1월 6일 5시까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예체능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그 모집 요강 보시면서 학과별로 입시가 언제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합격자 발표는 이제 1월 20일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합격자 등록과 뭐 충원 일정은 보시다시피 이제 2월 9일부터 11일, 그다음에 미등록 추가 충원은 이제 20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다 모집 요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서 입학팀장님 모시고 설명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제가 이제 입시 팀장을 하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항상 위기가 있으면 그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세개 이제 원서를 써야 될 텐데 과거보다는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집중해서 학교별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마지막까지 딱 집중해서 이제 지원하신다면 오히려 또 이럴 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